피곤해서 누웠는데 막상 잠은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또 시계를 보다가 몇 시간밖에 못 자겠네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은 적 있으시죠? 사실 그 순간 여러분은 잠과의 밀당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이기려고 할수록 잠은 더 멀리 도망가 버려요. 안녕하세요, 조승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과의 밀당에서 이기는 방법 3가지 규칙을 알려드려 볼게요. 수면이 조금이라도 불량하거나 심하게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복잡한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럼 3가지 규칙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눕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고정하기. 두 번째,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눈 감고 그냥 누워있기. 세 번째, 시계 보지 않기. 이 규칙들의 주요 목표는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말자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보면 다시 잘 잘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하루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 시계, 서캐디언 리듬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이라 3가지 규칙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규칙, 왜 눕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왔던 생체 시계, 서캐디언 리듬부터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낮 동안은 활동을 해야 되고 밤 동안은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이 실제로 거기에 맞춰 돌아가게끔 설계된 장치, 시스템이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몸을 각성시키고 반대로 밤에는 코르티졸이 내려가면서 멜라토닌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다시 멜라토닌이 내려가면서 코르티졸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두 물질이 낮과 밤에 맞춰서 교대로 오르내려야 우리 몸이 낮에는 활동하기 적합한 상태가 되고 밤에는 휴식하기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기적인 규칙성을 서캐디언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리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피곤하고 정작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완전히 거꾸로 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생체 시계, 서캐디언 리듬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잠을 잘 주무시려면 생체 시계와 서캐디언 리듬부터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첫 번째 규칙, 눕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 몸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건강했던 생체 시계에 맞춰서 꾸준히 학습시키다 보면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점점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고정해야 하냐면요. 예를 들면 밤 11시에 눕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는 밤 11시에 누웠다고 바로 잠들진 않겠죠. 그래서 늦게 새벽 2시쯤 겨우 잠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늦게 잤으니까 그만큼 늦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6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일이 있어서 늦게 새벽 1시에 눕거나 반대로 일이 없다고 일찍 밤 9시에 누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점점 맞춰지지 그렇지 않고 계속 눕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우리 몸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힘들어도 조금씩 수월해질 테니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잠깐이라도 쬐어주시면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더 분명해져서 생체 시계, 서캐디언 리듬을 맞추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시에 눕고 몇 시에 일어나야 하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생체 시계와 서캐디언 리듬을 감안해서 눕는 시간은 웬만하면 12시 이전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잡으시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시간도 계산되어 나오겠죠. 두 번째 규칙도 결국 생체 시계, 서캐디언 리듬과 연관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건은 낮과 밤을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내가 지금 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 작업이 바로 우리 눈에서 이루어집니다. 눈의 망막에는 형태나 색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밝은지 어두운지 빛의 총량만 감지해서 그 신호를 뇌의 생체 시계로 보내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눈을 떠서 빛이 들어가면 밤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졸은 안 낮아지고 정작 분비되어야 할 멜라토닌은 분비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스마트폰의 파란색 계열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서 블루라이트 얘기도 나온 거고요. 반대로 불을 끄고 눈을 꼭 감고 있으면 비록 잠들지 못하더라도 생체 시계와 서캐디언 리듬은 어긋나지 않고 코르티졸과 멜라토닌도 밤이라는 시간대에 맞춰 조절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못 잤어도 생체 시계는 재운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고 눈 감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양한 역할을 해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에도 관여하고 신부 체온을 낮춰서 대사 부담도 덜어줘요. 그러니까 눈만 잘 감고 있어도 나름의 회복 작용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면 생체 시계와 서캐디언 리듬도 어긋나고 멜라토닌 분비도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정말 아무 소득 없이 시간
시간만 흘러가는 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밤을 꼬박 세워도 뜬 눈으로 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감은 눈으로 밤을 세우면 밤을 세웠을 때의 그 특유의 피곤함이 없어요. 피곤함의 정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더 이상 잠이 안 온다고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험 하나 든 셈이죠. 어차피 억지로 자려고 할수록 정신만 더 또렷해지거든요. 역설적으로 자려고 애쓰지 않아야 또 잠이 오기 쉽습니다. 잠과의 밀당이 필요한 이유죠. 결국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책은 불 끄고 눈 꼭 감고 그저 편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때 눈을 감는다는 의미는 정말 단 한 번도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뜨면 그만큼은 생체시계와 서케디언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는 조금만 더 일해도 몸살이 나듯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한 숟가락도 더 먹기 힘들듯이, 이미 많은 세트를 운동한 상태에서는 단 하나도 더 하기 힘들듯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고 괜찮던 작은 일들도 상태에 따라서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있기 힘들다면 암막 커튼과 안대로 아예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스마트폰 얘기가 또 빠질 수 없죠. 눈 감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못 하잖아요. 스마트폰은 빛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수면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보상심리 때문에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바로 자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정작 그래서 얻는 게 뭘까요? 피로, 집중력 저하, 식욕 항진, 최종적으로는 불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한 가장 큰 보상은 그 무엇보다 수면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된 거예요. 자다가 깼을 때 혹은 잠이 안 올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시계 확인이죠. 아, 지금 자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하는 순간부터 심리적 압박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져요. 그래서 시계를 아예 안 봐야지 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알람을 미리 맞춰두고 중간중간에 몇 시인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그래서 애초에 왜 이렇게 시계가 보고 싶어질까? 한 번쯤은 스스로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원인을 알면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시계를 보고 싶은 이유는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일 일정을 대비하려는 심리가 대부분이 아닐까 해요. 만약 적게 잤다면 거기에 맞춰 일정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몇 시간 잤는지 모른 채로 있으면 오히려 그 예측 불가능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은 사실 첫 번째 규칙, 눕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고정하기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몇 시간 잤는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누워있는 시간이 일정하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또한 두 번째 규칙,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눈 감고 그냥 누워있기를 잘 이행하신다면 애초에 시계를 볼 수 없을 뿐더러 말씀드렸듯이 눈 감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하니까요.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일 일정을 대비하려는 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몇 시간 잤는지 정확히 계산하려 한다고 실제로 몇 시간을 자게 되는지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면에 방해만 될 뿐인데 굳이 시계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규칙 알아봤고요. 덧붙여서 잠과 관련된 주로 나오는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꼭 피해주세요. 술을 마시면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해지면서 졸리고 진정된 상태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자연스럽게 잠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진정작용이 약해지면 오히려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에 의존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깨시게 되는 거죠. 술은 잠에 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수면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낮에 너무 졸리시면 20분 이내로 짧게 이른 오후에 낮잠을 자는 건 괜찮아요. 다만 낮잠이 길어지거나 늦은 오후로 넘어가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 분. 아마 저녁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깨는 거니까 저녁에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갈증 때문에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 갈증이라는 건 사실 입이 마른 거라서 물을 머금고 가글만 한 이후에 다시 뱉어내도 어느 정도 해소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에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초반에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최대한 참아보세요. 적응해가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히 저녁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졸리는 시간이 원래 본인에게 더 맞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침에는 웬만해선 정해둔 시간에 일어나세요. 부족한 잠은 낮잠 20분으로 보완하시더라도 아침에 알람을 끄고 더 자버리면 어렵게 잡혀나가던 리듬이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 평일이든 주말이든 수면 시간이 일정한 것이지만 요즘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주말에 몰아자는 것 정도는 허용 가능한 행동이에요. 다만 생체 시계, 서케디언 리듬을 얼마나 흔들어 놓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몰아자더라도 평소에 눕고 일어나는 시간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 시계, 서케디언 리듬이 흔들릴 거니까요.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원칙 자체를 지키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
잠이 안 와도 불을 끄고 눈 감고 그냥 누워있기와 세 번째, 시계 보지 않기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교대 근무니까 낮에 자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이때 암막 커튼과 안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최대한 빛을 차단해 몸이 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아요. 평소 건강하고 잠을 잘 주무실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작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리듬이 이미 많이 어긋난 상태에서는 이 작은 차이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들으셔도 빛 감지 세포를 자극하지 않아서 우선은 괜찮아요. 다만 너무 내용이 흥미진진하거나 볼륨이 크면 오히려 각성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또 잠이 들더라도 나중에 꼭 그 소리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정 시간 뒤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 두시고요. 이건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파란색 계열 빛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 원리상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실생활에서 안경 하나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으시다면 계속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규칙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눕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고정하기. 두 번째, 잠이 안 와도 불 끄고 눈 감고 그냥 누워있기. 세 번째, 시계 보지 않기. 꼭 이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에요.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한번 해보세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생체 시계와 서케디언 리듬을 복구하기 위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 반드시 자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불 끄고 눈만 감고 있어도 생체 리듬은 지켜지고 멜라토닌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 오늘 못 자면 큰일 난다는 압박을 가질 이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압박은 오히려 잠에 방해만 됩니다. 애써 밀어붙이지 말고 살짝 물러나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가와요. 이게 잠과의 밀당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규칙 3개 모두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능하시다면 상관없지만 괜히 스스로 장벽만 높여놓으면 결국 하나도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씩만 혹은 부분적으로만 지켜도 몸이 조금씩 리듬을 되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규칙들도 지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세부적인 거라도 가장 만만하게 해볼 만한 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원장 조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